광주의 2015년은 기회의 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광주시의 행정 그리고 이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KCTV 초대석은 광주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신 게 거의 2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지역민들,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KCTV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문상필 의원님은 6대 광주광역시 의원에 이어서 7대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재선 의원이신데요. 아무래도 이 초선 때에 비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바라보고 또 견제하는 일에서 되고 나니까 초선 때하고는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선 때와 재선 때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의원은 광주시정을 어떻게 견제 감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선되니까 훨씬 그 무게는 무겁습니다. 대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더 강하게 있고요. 6대 할 때부터 네네. 당당한 정치, 소신 있는 정치,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시민 속에서 그 길을 찾고 주민 속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대 의원에 이제 되시고 나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 위원으로 그렇습니다. 활동 중이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원으로 계시다 보면 우리 지역 교육 정책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호라는 그 아주 큰 사건 이후에 또 우리 국민적인 시각도 바뀌었잖아요. 우리 문상필 의원님의 생각과 시각으로도 견해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는 의정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아플 뿐입니다. 저는 6대 때에는 광주를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도시를 WHO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지금은 2015년도에 하반기에 WHO의 안전도시를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7대 때에는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전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체험활동을 할 때, 그리고 등하굣길의 어떤 문제점으로부터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본적인 지금의 문제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더 크게 생겼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문제가 교육적 지침에서 또는 교육적 목표로 과연 맞는 것인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의한 그 조례 역시도 이와 그 연장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지적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우리 지역 어린이 통학로 또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실태 어떻게 좀 심각합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1619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가 1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네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117건입니다. 사망과 부상이 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하굣길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이 조례에서는 그 주로 다루고 있는 건가요? 우리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등하굣길에 많은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에는 그 시간대별로, 그리고 학교가 있는 그 구간대별로 좀 제한을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전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게 되어 있고 네네. 또한 그것을 시방서에서 반드시 넣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좀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불편을 끼치거나 좀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내 아이의 안전한 등록길을 위해서 다른 아이의 등록길은 불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학교 근방에까지는 자동차를 통해서 등교시키는 것이 하교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물론 아이를 빨리 태워주고 직장을 가야 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가능하면 학교 근방이 아닌 부근에 아이를 내려놓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문상필 시의원은 북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예. 시의원이 설문조사한다라는 건 사실 들어보지를 못해서 좀 생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셨나요? 되게 보면 정치인들은 지지율이나 조금 설문조사하죠. 예, 경로당이나 예. 또는 학부형들이 많은 곳이나 막연히 행사장 가서 인사를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이 과연 맞는가 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한때 한 1160명 정도의 북구민을 직접 뵙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청소년들의 뭐 일자리, 네. 또는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경로당의 변화, 또는 북구에 사시는데 북구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북구의 미래는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정책적 접근과 정책적으로 시민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선 노하우 99라는 책에도 나와가지고 예. 다른 지역에서도 그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자료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자주 출장 강의도 하긴 합니다. 예,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마 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설문조사 중에서 지역 도서관 문제가 예.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동네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들을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최근에 의원님께서는 광주의 이 도서관 문제가 잘못돼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나요? 이 시민에게 길을 묻다에서 많은 북구 주민들은 작은 도서관이 84%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광주에는 시립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4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연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또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똑같은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관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한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 정책에 대한 기금의 필요성도 이야기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과 큰 도서관의 연계 그리고 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많은 요구로 받아들여서 이 도서관 업계나 또는 독서 모임에 있는 학부형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간담회를 좀 갖고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맞는 네네. 특성에 맞는 책 읽기 문화와 도서관 문화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래도 광주 쪽에 있는 그런 공공 도서관들이 연계가 돼 있어서 예. 어떤 책을 한 곳에서 빌린 것을 아무 곳에나 갖다 줘도 다시 그거를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를 예. 내용을 사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무량이
정말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책 분류하고 원래 도서관으로 보내주고 하는 일에 그 많은 소모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함께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일반 행정직과 사서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시 산하기관 5개 구청과의 뭐 이렇게 인사 교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서직렬이 굉장히 미비하고 적어서 업무가 과중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공무원 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행정직보다는 소수직렬인 사서직이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문제는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풀어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노력들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북구의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그 선거 당시 이 광주 북구 지역의 시의원 후보들로 나오셨던 분 대부분 후보들이 내세우셨던 공약이 바로 이 KTX의 광주역 진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KTX는 광주 송정역을 이용해서 개통이 되었고요. 송정역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편수를 늘려달라, 객석 수도 늘려달라. 하지만 반면에 광주역은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KTX 광주역 진입,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KTX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쇄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KTX가 광주역에 들어와야 합니까? 저는 누구도 그 답변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는 KTX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광주시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이나 KTX 본부에서도 어떻게 할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국토해양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폐쇄하는 안과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주시의 산하기관인 교통건설국과 도시재생국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은 아무나 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KTX 광주역 부근의 많은 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구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광주시가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KTX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광주역은 폐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공공시설타운이라든가 북구청이나 또한 광주교육청이나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센터나 이런 공공타운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큰 호텔 용도가 들어오고 또한 남북을 잇는 도로가 관통되어서 지금 오랫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지고 가져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서역이 개통되면서 일부 KTX가 익산역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광주역까지 오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은 시골의 자그마한 동네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북구의 중요한 중심부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광주시가 광주역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조만간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예. 근데 광주시가 이렇게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북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구 지역 시의원으로서 타 시의원들, 북구 지역의 타 시의원들이라든가 또 북구의 여론을 조금 이끌어가거나 또 이렇게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북구 의회에서도 광주역을 폐쇄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내용적으로는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을 폐쇄하자는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KTX역을 폐쇄할 것인가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나 정치라는 분들이나 또한 북구가 네네. KTX역이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의 폐쇄한 이야기를 세게 하면서
그 부지를 국토해양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무상양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기부대 양해라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른 걸 해주고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또는 돈을 주고 사가라 이런 논란이 바로 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광주형 문제는 또 향후 10년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광주의 북구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공동행성은 심각해지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10년을 기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를 빨리 결정해서 2, 3년 내로 폐쇄하고 바로 공사 착공하는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부근에서 장사를 하거나 상업하고 있는 분들의 피해나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야 가야죠. 자꾸 눈치 보고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해라. 광주시청이 먼저 해라. 또는 그 계획 내오면 문제를 보겠다. 이런 자세는 저걸 계속 10년, 20년 동안 묵과하겠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결정을 내려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 KTX에 대한 생각 중에서 가장 색깔이 다른 그런 답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곧 개관을 하고 또 동구는 도심재생사업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정말 동구는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또 뭐 서구는 그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으로 좀 더 뭐 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 광주 북구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또 KTX 개통, 또 뭐 도심재생사업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특히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중심축이 한때는 동구 중심으로 했던 도시 중심축이 서구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광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광주 북구 중앙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뭐 이런 지역의 도심 공동 현상이 33%입니다. 예. 동구보다 훨씬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북구 쪽에서도 북을 쪽, 그러니까 건곡동, 참당동 쪽은 훨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지역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난 10년 동안 진행돼 왔었고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 전당이나 또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과연 북구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 북구 무등산 국립공원, 동구의 무등산 국립공원에 1000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 쪽에서는 그 많은 수를 수용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광주 망월묘역, 그러니까 국립묘지에도 1년에 100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북구 지역에서나 광주에 잠자고 가거나 생활을 하룻밤 정도 쉬고 가거나 이렇게 소비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주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소득과 주민들의 일자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면서 7대 문화권이 광주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는 시각 미디어권과 문화 경관 생태 환경권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 또한 광주시와 북구가 활발하게 논의 못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예. 7대 문화권은 광주시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시아문화전당만 개관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이 같이 더불어서 일어나야지만이 그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5개국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도 그에 대한 것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구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와 역사 그리고 여러 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하면 북구, 북구에도 5.18 묘역을 가지고 있고 광주 정신은 저는 북구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하고 7대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광주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토양을 가지고
이것을 북구의 미래 비전으로 또는 북구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내 동네를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갈 것인지, 예. 내 동네의 20년 후에 30년 후에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주민들께서 결정하셔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모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북구의 비전이 되고 광주의 비전이 되는, 또 작게는 동네의 미래가 되는 이런 역할들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제 이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필 의원 하면은 이제 과거 우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하는 대변가로서의 기억이 예.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 되고 나신 이후에도 물론 이 지역 장애인들의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어떤 또 항상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의 문제, 꼭 그 문제는 아니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의, 사회복지 수요층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랫동안 장애인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차별받게 하지 않는,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그리고 어르신들과 청년이, 아이들과 어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심의 제 의정 목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과정에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의원이 되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라든가 장애인 생활지원금 조례 등 10여 건 이상의 많은 조례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노인과 어르신이, 청년과 어르신이 이렇게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윗목 아랫목 구분 없는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게 하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이고요. 이 과정에서 항상 중심은 그것이겠죠. 과연 주체로 서고 있는 것인지, 소외계층들의 입장들이 정확히 시의회나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대로 의원으로서 대표할 것인지가 저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저도 또한 그분들의 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의 가려운 것과 불편한 부분들을 직접 듣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들어본 내용들을 보면 세게 나가야 할 부분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어린이 또 사회복지 또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들 헤아리는 마음가짐을 가지려는 그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그 마지막 각오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활력 넘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광주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광주 정신은 한마디로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더 좋은 광주, 더 살기 좋은 북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의 방법은 시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속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그 답은 있겠다. 대신 당당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면서 광주와 북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 비전과 미래를 시민 속에서 찾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속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북구는 면적과 인구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북구가 지녀온 역사와 가능성은 광주 발전에 박차를 더할 역량을 지닌 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북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결국은 우리 광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과 함께한 KCTV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